이강인, 게다가 양현준과 손준호의 발탁, 그리고 김민재의 복귀까지 이겁니다. 이게 대표팀이지. 이게 대표팀 맛이죠. 볼립니다. 자, 서영욱 위원의 부재중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통기자입니다. 13일 오늘이죠. 서울 신문로의 축구회관 대한축구협회 건물에서 파울로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왜 했느냐? 9월 A매치 2연전에 참가할 국가대표 26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일단 당장 다가온 경기는 두 경기예요. 23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 2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카메룬 상대하는데 이 두 경기가 끝이 아니죠? 오는 11월에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풀 멤버, 정예 멤버로 평가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2연전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유럽 시즌 중간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담금질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단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예전 월드컵으로 치면 월드컵 예비 명단 수준의 중요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발탁될 선수가 설마 혹시 있을까? 또 기존 선수 중에서 누가 빠질까?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이번 명단에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나온 명단은 상당히 많은 축구 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뽑힌 26명의 명단이고요. 월드컵 본선도 26명이기 때문에 이번도 그 숫자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골키퍼 3명, 수비수 9명, 포워드 2명, 나머지는 모두 미드필더로 분류되어 있지만 미드필더 중에서 사실상 포워드인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저 미드필더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저 선수죠.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이 뽑힐지 안 뽑힐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결국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뽑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안 뽑을 수 없는 경기력, 벤투 감독도 최근 경기력 때문에 안 뽑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정확히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경기력을 고려했다. 즉 요즘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뽑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현재 이강인 선수는 후스코어드 평점 사이트 기준으로 라리가 전체 평점 6입니다. 그 뭐 무슨 팀 내 6이 아니고 포지션 내에서 6이 아니고 라리가 전체 조금이라도 뛴 319명 중에서 6위예요. 엄청난 뭐 최근 경기력이고요. 1골 3도움으로 도움 공동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도움을 또 기록했죠. 이강인 선수를 지난해 3월 한일전에서 벤투 감독이 기용한 게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당시에는 좀 이강인 선수의 장점 살릴 수 없었어요. 좀 이상한 가짜 9번에 세웠다가 원주 한일전에서 0대3으로 진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첫 발탁입니다. 작년 3월이니까 1년 반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강인 선수의 개인 능력과 컨디션은 확실히 향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원래도 강력했던 왼발 킥은 사실 날카롭긴 하지만 어떤 포인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늘 고민거리였는데 최근에는 이 공격 포인트가 4개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확실한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고요. 뭐 킥은 슛으로 이어지는 킥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동료에게 넘겨주는 어떤 크로스와 프리킥, 코너킥의 정확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것이 대표팀의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표팀은 기존 프리키커들이 다 오른발잡이에요. 현재 대표팀의 대표적인 왼발잡이가 이제 김진수, 홍철, 그리고 이강인인데 사실 최근 킥 컨디션으로 보면 이강인이 그중 1등이기 때문에 왼발 세트피스 키커로도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붙으면서 몸싸움뿐 아니라 순간적인 페인트 동작 후에 치고 나가는 다리 근력까지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돌파력, 볼 키핑, 패스 줄기를 뽑아주는 능력, 또 주위의 팀 동료들을 지휘하는 능력 모든 면에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과 얼마나 잘 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포지션 소화 능력, 또 멀티 포지션 능력을 벤투 감독이 강조하는데 그동안 이강인이 잘 안 뽑힌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거론이 됐었죠. 여진 소속팀에서 멀티 포지션 능력이나 적응력은 검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마요르카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에게 가장 편 역할을 주고 있거든요. 이강인이 가장 잘했던 전례 중에 하나인 그 U20 월드컵 때 오세훈과 호흡을 맞췄던 바로 그 역할, 3-5-1-1 포메이션에서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또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이강인이 맡고 있죠. 다시 말하면 프리롤입니다. 프리롤. 이강인이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또 이강인이 그 위치에서 패스를 주면 거기에 맞춰 동료들이 뛰어 들어와요. 이강인 중심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은 손흥민도 있고 벤투 감독은 또 한 선수에 다 맞춰준 성향이 아니라서 이강인 중심의 경기력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 전술에 적응할 수 있을지, 대표팀 전술과 조금 안 맞는 면이 있더라도 워낙 현재 경기력과 컨디션이 정상이니까, 최정상이니까 그것을 살려서 대표팀의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는 다가오는 두 경기를 봐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합류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라리가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를 한국 대표팀이 안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벤투 감독도 그럴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선수를 묶어서 얘기해보죠. 이 선수들 반갑습니다. 양현준과 손준호입니다. 먼저 양현준. 양현준은 이제 팀 K리그 올스타와 토트넘 호스퍼의 그 내한 경기 때 굉장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선수죠. 토트넘이 당시에 체력 훈련 중이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걸 감안하더라도 양현준이 그 수비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면서 막 돌파를 막 연속으로 해대고 또 멋진 킥을 보여주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바로 그 선수인데 당시 얻은 자신감이 K리그에서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K리그 공격 포인트가 많이 올라갔죠. 그것도 이제 쉬운 장면만 골을 넣은 게 아니고 백힐슛 이런 원더골과 굉장히 절묘한 어시스트를 많이 보여주면서 큰 화제를 매주 모으고 있습니다. K리그 사실상 1년 차인 어떤 신인급 선수인데 현재 8골 4도움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페이스 보여주고 있어요. 벤투 감독 성향이 어느 정도 맞아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창의성 있는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좀 뇌절성 플레이, 보느드성 플레이가 섞여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팀 플레이어고 상황 판단 능력이 좋습니다. 기본기도 좋고 또 압박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 전술에 맞고요. 또 중요한 건 오른쪽 윙어를 자연스럽게 소화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윙어가 왼쪽 오른쪽 번갈아 볼 수 있지만 양현준은 소속팀에서 주로 오른쪽을 보고 있고 이는 이제 벤투 감독이 늘 원했던 오른쪽 전문인 선수의 프로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선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기존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틈을 타서 올라온 게 양현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벤투 감독이 오랫동안 신뢰해왔던 이동준과 이동경 이 두 선수는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 보이죠. 소속팀 독일의 소속팀에서 큰 반등을 하지 못하면 이동 듀오는 월드컵 못 갈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양현준 앞에는 두 명이 더 있습니다. K리거들 부상으로 빠진 엄원상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송민규 둘 다 벤투 감독의 신뢰를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 아래서 좋은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들까지 밀어내야 양현준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최소한 2개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송민규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의 오랜 신뢰를 받았는데 원래는 이제 왼쪽 윙어를 좀 더 좋아하고 최근 전북에선 최전방 스트라이커도 많이 봤어요. 오른쪽은 벤투 감독 팀에서 오른쪽 볼 선수가 없으니까 송민규가 대신 봐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엄원상은 오른쪽이 오히려 전문이라고 봐야죠. 오른쪽 전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엄원상이 그런 면에서 더욱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엄원상, 송민규라는 두 개의 산을 넘으면 이제 양현준에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일단 이번 2연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폭발적인 모습 보여주면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손준호입니다. 손준호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약 1년 만에 대표팀 복귀인데요. 손준호는 2021년 작년에 전북현대에서 중국의 산둥 타이šan으로 이적했는데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중국으로 가려면 한때는 격리를 무려 3주나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파에서 정한 방역 지침이 엄격한 나라에는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시적인 조치 때문에 손준호는 대표팀에 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중국에서 대표팀에 가기 힘드니까 올해 하반기에 전북으로 임대돼서 대표팀 합류를 노리겠다라는 수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월드컵 참가에 진심이었습니다. 대신에 중국 슈퍼리그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슈퍼리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손준호가 거의 리그를 씹어 먹었고 파트너 마루앙 펠라이니와의 호흡도 좋았고 펠라이니 아시죠? 또 최근에는 오히려 펠라이니를 밀어내고 벤치로 보내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격리 기간이 입국 시 7+3일로 줄어들면서 중국 슈퍼리그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대표팀에 올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 드디어 복귀했어요. 그것도 벤투 감독이 7월에도 부를 생각이었는데 7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무릎 부상으로 바로 빠졌죠. 그때 그 무릎 부상이 너무 심했으면 이번에 못 갔을 텐데 다행히 회복을 빨리 하고 리그 경기를 잘 소화하면서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손준호가 의미가 있는 이유 대표팀의 굉장히 취약한 포지션을 봐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이죠. 작은 정우영 말고 나이 많고 코 크고 키 큰 그 정우영, 그 큰 정우영 선수인데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괜찮고 좋은 모습 보여줄 때가 물론 있지만 문제는 이 선수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였죠.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정우영뿐이기 때문에 정우영이 빠질 경우에는 좀 더 앞서 뛰는 선수들 김동현이라든지 백승호 같은 선수들을 뒤로 내려서 테스트를 해봤고 심지어 센터백 권경원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우영의 대치자가 굉장히 찾기 어려웠는데요. 손준호는 정우영의 후보를 넘어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건강한 경쟁으로 월드컵에 나갈 선수가 결정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정우영 선수가 잘한 경기는 정말 훌륭하지만 좀 기복이 있는 편이었잖아요. 이 기복이 단순히 개인 컨디션 문제가 아니고 상대에 따른 기복이라면 어쩌면 월드컵 본선에서 두 선수가 상대 팀 스타일에 따라서 뭐 팀 전술에 따라서 번갈아 나오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김민재입니다. 김민재가 뽑힌 게 뭐 특이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특이하진 않아야 뽑혀야만 한 선수죠. 그런데 오랜만이라는 점에서 특히 얘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해 3월까지 대표팀 뽑히다가 6월, 7월 일정에 두 번 빠졌어요. 6월은 부상으로 빠졌고 7월은 국내파 위주의 동아시안컵이니까 빠졌는데 이원 챔피언십이죠. 그런데 6월에 4경기나 7월에 3경기나 했기 때문에 최근 대표팀이 김민재 없이 무려 7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6월 4연전 중에는 첫 경기 브라질전에서 4골을 내주고 대패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7월 이원 챔피언십에서도 일본과의 한일전에서 0대3으로 지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때마다 김민재의 공백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단순 수비력도 수비력이지만 벤투 감독의 팀이 아예 작동을 안 한 대목이 많았잖아요. 지난 7경기에서 김민재의 넓은 수비 범위로 인해서 파생되는 대표팀의 압박 능력 향상, 그 다음에 김민재의 정확한 빌드업과 공을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능력 때문에 나오는 팀의 빌드업 개선, 공수 양면에서 벤투 감독의 축구 콘셉트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소화할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선수가 김민재죠. 사실상 어떤 빌드업적인 측면, 상대의 허를 찌르고 빠른 빌드업으로 상대의 빈틈을 노리려는 그런 벤투 감독의 성향을 잘 충족시키려면 김민재, 황인범, 이재성 이 3명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중 한 축이 김민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연전에서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을 상대로 김민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나아가서는 김민재가 합류했을 때 대표팀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재 개인도 뭐 고작 반년 만에 벤투 감독과 제외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보다 더욱 경기 속도가 빠르고 압박이 심한 세리에 A로 이적을 했고 게다가 챔피언스를 나가면서 이미 리버풀과의 경기를 치렀잖아요. 더욱 수준 높은 경기를 치르면서 매 경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래곤볼로 치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2배 중력에서 수련하고 있는 김민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향상된 김민재의 능력이 대표팀에 더해진다면 월드컵의 호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포인트들을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확한 걸 숨길 수는 없다. 9월에 포함된 선수들이 주로 월드컵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26명에서 큰 변화 없을 거란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부터 주목이 됩니다. 조유민 선수, 대전 하나시티즌의 조유민 선수가 박지수, 정승현이 아닌 조유민이 오른쪽 센터백으로 김민재 다음 2번 자리로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벤투 감독이 신뢰해온 박지수 선수가 제가 알기로 현재 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유민에게 밀렸다는 거 상당히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더 취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예요. 일단 조유민 선수가 벤투 감독 취향과 성향에 또 전술에도 맞고 최근 상승세이기 때문에 뽑힐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김민재 선수와는 청소년 대표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좋은 친구니까 대표팀에서 좀 재밌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풀백 윤종규까지 3명이나 뽑혔어요. 김태환, 김문환, 윤종규인데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유망주 윤종규를 뽑았는데 막상 대표팀 선발을 위해서 이적까지 감행했던 서울FC의 이용이 없습니다. 이용이 벤투 감독이 제일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용이 전북현대에서 약간 좀 방임되면서 스스로 갈고 닦은 그 어떤 빌드업 능력은 벤투 감독 하에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뽑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FC 꾸준히 뛰면서 경기치를 다 올렸는데도 안 뽑혔어요. 이번에 안 뽑힌 선수 중에서는 그나마 본선 갈 확률이 꽤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마도 김태환, 김문환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용 선수가 안 뽑힌 게 저로서는 좀 뜻밖이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미드필더에서는 한때 벤투 감독이 야심작으로 손꼽혔던 김진규 선수가 최근 경기력 저하로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진규 선수는 부산 아이파크에 있을 때도 같은 포르투갈 감독인 당시 페레즈 감독이 지도를 했기 때문에 부산 축구랑 대표팀 축구 별로 다를 게 없다. 적응하기 편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던 선수예요. 그런데 오히려 리그 최강인 전북으로 이적한 뒤에는 약간 좀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모습 보이다가 결국에는 대표팀에서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좀 믿음을 많이 줬던 뭐 비슷한 또래 선수들이죠. 김진규, 이동경, 이동준 등이 뭐 컨디션 난조나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사정 혹은 부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대거 빠진 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눈에 띄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선수들 얘기해보죠. 뭐 설마 아직도 이승우 선수를 찾는 그런 흑우께서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선수는 어디서나 뭐 뛸 자격이 있는 선수지만 벤투 감독이 안 뽑을 걸 조금이라도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벤투 감독은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뽑히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 언급하는 건 피해야 할 것 같다. 기술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이제 즉답을 피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이승우와 더불어서 주민규, 홍정호 역시 대표적으로 K리그 팬들이 아쉬워하는 선수지만 뭐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선수들을 언급할 일은 최소한 이번 월드컵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규, 이승우, 홍정호처럼 어차피 안 뽑을 줄 알았던 그런 우리 많이 얘기해온 선수 말고 K리그에서 좀 잘했던 선수들, 그냥 아쉬운 선수들 뭐 좀 몇 명 읊어나 보죠. 일단 리그 경기력을 보면 신진호가 뽑힐 만했죠. 신진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나이가 무색하게 활동량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다음에 김대원은 강원FC에서 양현준의 동료면서 일찌감치 10골 10도움을 넘겨서 양현준보다 스탯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김대원이 왼쪽, 양현준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포지션 문제로 김대원은 기존에 뭐 손흥민, 정우영, 뭐 황희찬 등과 다 겹치니까 그래서 아마 후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들리는 얘기, 뭐 간접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벤투 감독이 뭐 김대원을 그 자격 미달로 보는 건 아니고 뭐 왼쪽 윙어 중에서 몇 명이 우르르 빠지면 급히 김대원을 호출할 가능성 늘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 좀 핫하고 어린 정통 스트라이커 최전방 공격수는 오현규 정도가 있죠. 수원의 오현규. 그런데 이 선수는 황선홍 감독의 팀으로 불려갔습니다. 뭐 같은 시기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 즉 올림픽 대표팀도 소집을 해서 훈련을 합니다. 올림픽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21세 이하로 선발을 했는데요. 오현규, 또 포항의 고영준 이런 국내파부터 바이에른 2군에 있는 이현주까지 굉장히 대거 연령별 유망주들이 고루 발탁이 됐어요. 황선홍 감독의 파리올림픽 대표팀도 같은 기간 우즈벡과 국내 평가전 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리였습니다.